경과 규정이라죠. 여기도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진짜 쉬운 거죠, 이거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 가르치죠, 이거.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뭐냐면 소장. 자, 소장 있죠, 소장? 소장에, 자, 원고, 피고, 인지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언제나. 청구 취지 1번. 자, 처분을 취소한다. A 처분을 취소한다.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원인. 위법하니까, A 처분이 위법하니까. 자, A 처분이 위법하다는 건 처분 사유가 위법하다는 거죠. 처분 사유가 위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증 방법이 있고, 첨부 서류가 있는데, 첨부 서류에는 소장 부분, 그 다음에 입증 방법에 따른 증거 서류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처분서를 해야 돼. 처분서. 그 다음에 이제 첨부서 다음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땡땡 법원 귀중. 이렇게 쓰는 게 소장이란 말이게. 이렇게 쓰는 게 소장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소장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소장인데, 요 소장에 요거 있죠, 처분서. 이 첨부된 처분서. 요 첨부된 처분서가 요렇게 돼 있다고 또 가르쳐 드렸죠. 자, 처분서, 내용, A 처분. 여기 A 처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내용이 A 처분이에요. A 처분을 발령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 1번 상대방은 원고죠. 그 다음에 2번 담당자, 3번 사실관계, 4번 참조 조문. 여러분들 참조 조문이랑 사령에서 보는 거. 5번 처분 사유, 6번 불복고지, 7번 처분 일시, 8번 처분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분서는. 처분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대방은 원고가 돼요, 소송에선. 그죠? 그 다음에 이 처분권자에 적혀진 자가 피고가 돼요. 얘가 피고가 돼요. 이렇게 피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하다. A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걸 말해요. 요걸 말해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막 다투다 보니까 요 처분서에 적힌 이걸 내가 잘못 쓴 거야, 지금. 피고가 봤더니 잘못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꿨어요. 요거를, 이거 A법이니까 A법에 의한 처분인데, A법 제 땡땡조를 A법 제 세모조로 바꿨어요. 바꾸거나, 혹은 이 땡땡조에 있는 건데, 사유를 땡땡을 세모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면 여기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원고 황당하죠. 왜냐면 원고가 위법하다는 것은 이 처분서에 있는 요거 가지고서 이렇게 빼낸 건데, 이 빼낸 소장에 적어놓은 요것이 다 날아가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처분서 추가 변경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처분서 추가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여기가 바뀌니까. 소장에 청구 원인이 바뀌어버려요, 여기가. 이걸 뭘 한다? 방어권 침해죠. 원고는 뭘 가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요 처분서에 있는 요거 가지고서 소송을 가서 이걸 방어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게 방어예요. 여기다 쓰는 게 방어예요. 근데 여기 쓸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중간에 본안에 가서 바꿔버리면. 미리 바꿔주면 좋은데, 본안에 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아, 미안해. 이렇게 바꿀게.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자, 처분사 추가 변경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 그죠? 다시 그러면. 처분사 추가 변경 제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대전제는 정의가 대전제예요, 여기는. 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 처분 시에는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 법률상 근거를 참조조문 4호, 사실상 근거를 5호 처분 사유라 그래, 이걸. 근거를 사후에 어디서? 행정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이 새로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해봐야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처분 시에는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 처분서에 없었다. 처분서에 언급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행정소송 절차에서 새로이 제출했다. 근데 이 행정소송 절차가 어떤 단계라고요? 본안 단계. 누님 말씀하셨죠. 변집, 직위적 경과청할 때 변집, 직위 처해나니까 본안 단계. 본안 단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풀이하고자 하는 그 전제 상황이 뭐냐? 처분청은 사실심에서 사유를 추가하고자 한대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고, 그럼 물어보는 문제가 뭐예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물어보는 문제, 이거는 묻는 문제. 언제나 이는 묻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다 이자고 쓰는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묻는 문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답안 쓰기로 하면 이자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자, 여기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인정 여부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지 문제되죠. 그러면 인정된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는지 중요하죠. 여기서 인정 여부에서 인정은 판례가 타당하다 하거든요. 그럼 판례가 말하는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느냐가 문제가 돼버려요. 자,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요거 3번입니다. 여기 4번. 여기 4번으로서 이제 저겁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3점을 줍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인정 여부를 보겠습니다. 인정 여부. 처분사 추가 변경이란 이 제도가 인정될 수 있는 인정 여부. 자, 첫 번째는 처분 이후의 사후 변경은, 자, 처분 사유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유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는 이거 있잖아요.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처분 사유라고 하는 분도 많고 처분 이유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분서를 봤을 때 여기가 처분 사유가 있잖아요. 여기에 처분 사유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면 이것만 추가 변경한 줄 알아요. 근데 아까 봤었죠. 법률상의 근거, 사실상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처분 이유가 돼요. 처분 이후에 사후 변경을 하자. 처분사유 사후 변경이라, 추가 변경이라 하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하니까, 그것만 가르쳐줘. 사람들 오해하니까, 처분 이유라 하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처분 사유라고 일반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처분 사유.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이 얘기하지 못한 불이익이다. 근데 이렇게 흔히들 쓰는데요. 이것보다는 뭐예요? 처분의 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 침해예요. 얘기하지 못한 불이익은요, 요거는 마치 실체법적 불이익도 있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로지 소송상의 방어권 침해예요. 방어권 침해라고 쓰는 게 좋아요, 여기는. 여기는 아예 방어권 침해. 즉, 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 침해. 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 그 다음에, 처분 이후에 사후 변경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설령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서 부정해요? 법원에서, 소송에서 부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사후에, 이 다른 사유가 뭐냐면,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예요, 이게요.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예요. 이 다른 사유는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로 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부정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 긍정하자, 긍정설. 이해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다.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하고 소송경제 요청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후 변경이 인정되는 제한적 긍정설. 그러면 이 제한적 범위가 왜 나왔냐? 이거 기속력 규정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건 또.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기속력과의 동전의 앞뒤 매이죠, 이게요.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이거 뭐예요? 처분서에 적혀져 있는 사유와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판례는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아니, 주어 수로 관계를 쓴다고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쓴다고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고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판례 이런 것들이 하나가 굉장히 점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 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 검토, 일, 방, 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라는 요청, 그 다음에 원고의 방어권 보장,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요청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제한적 긍정소가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일방신은요, 판례가 말하는 이게 근거예요. 이 조화가, 일방신은 판례가 말하는 근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타당한 근거를 뭘로 찾아라? 구약으로 찾아라. 구약의 타당한 걸 뭐로 찾아라? 신약으로 찾아라. 뭐예요? 자기증명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법학이 그래요. 법학이 판례는 판례 자신의 근거로 찾아라예요. 자기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증명이라고 그래요. 법학도요, 율법이에요, 법학이. 그래서 자기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의 근거를 가지고 판례가 타당하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증명은 최악의 증명이거든요, 이거. 자기증명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작권에서. 이걸 논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표절이라 하잖아요, 이거. 자기표절. 자기표절은 최악의 표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차라리 남의 걸 베끼는 표절이 나아요, 자기표절보단. 그러니까 자기표절은 이거는 학문의 이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근데 성경과 율법은 자기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근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걸 쓰라 그러면 막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봤더니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자, 사안에 나와 있는 이 사유에 추가가 인정돼요. 이 사유가. 그러면 이 추가되는 사유가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가 타당하다고 했잖아요, 이미 여기서. 그죠? 그럼 다음 목차로 오게 되면 당연히 판례만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다 학방검사를 또 왜 써? 아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전 단계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구체적 판례만 나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기사동, 여기서부터 기사동이에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기사동은 처법, 평구, 착. 처분 사유를 법률적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에 차가 나요. 그 기사, 기동.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과 기본적인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그 판단은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사동 유무는 처법 평구착 그 기사기동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처분 당시에 법령 사실을 변경하지 않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여 그 취지가 유사한 경우. 이것은요, 취지가 유사하면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당초의 처분사를 구체하잖아요. 그럼 구체하면 그 내용이 공통되었다고 봐요. 그때는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자, 처법 평구착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요. 자, 처법 평구착이 뭐냐면 자, 처분서를 보는 거 있죠, 이걸 처법 평구착 하래요. 자, 처법 평구착. 자,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그죠?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는 거죠. 처분 사유가 뭐예요? 4호와 여기 보면 5호잖아, 이거. 참조조문과 처분 사유가 처분 사유죠. 다시 지워보. 뭐냐, 이거. 다시 써볼게요. 처분서. 처법 평구착이 뭔지를 가르쳐줘.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말을 모르니까 이제 답답해 하는 건데. 자, 처분서. 내용. A처분. 그 다음에 상대방. 담당자. 그 다음에 사실관계. 그 다음에 참조조문. 그 다음에 처분 사유. 그 다음에 처분 불복고지. 자, 불복고지. 그 다음에 처분 일시, 처분권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사유, 그 다음에 불복고지, 처분 일시, 처분권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 처법평구착이라고 했어요. 처법평구착. 자, 처분 사유가 뭐냐면, 요 두 개를 처분 사유라고 그래요. 처분 사유를, 자,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이에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은 요걸 말해요. 요거, 사실관계. 그러면, 착안한다는 말은 뭐냐? 착안은, 이거는 옵타노마이. 그냥 눈으로 봐봐. 눈으로 보여? 눈으로 보이니?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걸, 눈으로 보이니?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뭐밖에 없어요? 처분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서를 한번 봐봐. 처분서를 한번 봐보면, 거기에 처분사유를 법률적 평가하기에 구체적 사실이 나올 거야. 그게 뭐야? 사실관계, 3호 사실관계, 4호 참조조문, 5호 처분사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로 빼내는 게 뭐예요? 이 말로 빼내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이 말로 빼내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빼냈단 말이죠. 저거를. 자, 빼냈어요. 어떻게 빼냈냐면, 요렇게 빼냈어요. 자, 어떻게 빼냈냐면 3호. 자, 3호 사실관계. 4호 참조조문. 이건 이제 법령이죠. 그 다음에 5호 처분 사유. 이렇게 빼냈어요. 결론이 이게 처법 평구착의 결론이에요. 처법 평구착. 그 다음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여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여부. 다시 표현을 정확하게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거 이렇게 되죠.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뭐예요?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뭐죠, 이거? 3호 사실관계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잖아요, 이거. 여기로부터 참조조문을 적용해서, 여기로부터 이 관계에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처분사유를 빼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12월 24일 저녁 10시부터 12월 25일 새벽 3시 사이에 미성년자 A양, B양, C양에게 김양, 박양, 그 다음에 E양에게 맥주, 땡땡 맥주 12병을 제공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게 사실관계예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냥.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로 이게 이 법이냐 할 때 식품위생법 혹은 청소년보호법 제 몇 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처분사유는 뭐냐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김양 만 19세, 이양 만 17세, 박양 만 16세에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맥주를 제공함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관계고, 그게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률을 통과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이라는 처분사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쓴 요게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에요. 기초가 되는 사실인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사실을 사회적인 관계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뭐예요? 나도 언론이잖아요. 홀로 두지 않으면 이게 사회적 관계잖아요. 뭐가 어려워, 사회적 관계가. 그러면 여기다가 3호에다가 4호를 붙이면 이걸 묶으면은 사회적 관계. 3호에다가 5호를 또 묶으면 이것도 사회적 관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사회적 관계를 묶으면 뭐만 이제 할 수 있어요? 여기 5호, 여기 5호를 여기는 추가 변경할 수 있고 5호를 묶으면 4호를 추가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5호와 이 5호와 이 바뀐 5호 요거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봤더니 이게 내용 공통이냐, 혹은 바뀐 4호와 요 4호를 또 비교해 봤더니 이게 취지 유사냐, 이렇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추변이. 그래서 만약 내용이 공통된 거라면 이거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이면서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쉬워.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사안의 경우 추가되는 사유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쓰라고요. 언제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다. 왜? 목차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마지막 설문 해결. 법원은 추가되는 처분 사유를 근거로 심리하고 그러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혹은 법원은 당초의 처분 사유만을 근거로 심리하고 그러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 청구를 인용해야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누가 주장할까요? 피고인 처분청이 주장하죠. 원고는 주장 안 하죠. 절대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기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거의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 사건 있죠. 사안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 사안은 확정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되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안 돼요. 그 사유는 기속력에서 반복 금지에 걸리고 재처분 의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안에서 같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사동이 안 돼서 처분사 추가 변경이 부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 가지고 재처분할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기 동전의 앞뒷면으로 있단 말이에요. 기속력하고.